오늘은 좀 갈 길이 멉니다. 사실 학과에 대한 탐색에서 가능 대학까지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대학 자체보다는 사실은 학과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 소질 특성과 관련해서 직업 전망과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진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이 좀 충실이 되어야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데 훨씬 더 편안할 거라고 보이고요. 학과 탐색이 되고 나면 사실은 개설대학이라든지 또는 일람표 자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원하는 대학들을 탐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1950년대부터 2000년에서 현대까지 이르는 이 시기에 직업세계의 변화라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여기 지금 현재 보이시죠? 빅데이터 전문가부터 해서 정보보안 전문가, 국제회의 전문가까지 이르는 이 어떤 직업군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어떤 직업들 한번 보시죠. 혹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여기 있습니까? 없다면 혹시 더 다른 직업이라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전문대학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보다는 오히려 학과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볍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전문대학은 올해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간호보건 계열부터 시작해서 기계, 전기전자, 그리고 저 아래 국방이라든지 농림수산까지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분야들이 있는데 이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학과들 위주로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붉은색 계열은 작년에 비해서 좀 모집 인원이 증가된 대학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체 정원 자체는 감소하고 있어요. 전문대학 정원이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는 2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줄어서 16만 대까지 왔죠. 전체 정원이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간호보건 계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학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전문대학 학과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소질, 그리고 직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이제 선배들이나 또는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 등등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좀 확인하는 것도 좋을 텐데요. 전문대학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 QR코드는 꼭 한번 찍고 들어가셔서 자료들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96번에 보시면 전문대학의 다양한 전공과 지역별 개설대학 안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자에 보시면 이름 보시면 아시겠죠? 전공이 어떤 지역에 어떤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냐에 대한 그런 책자입니다. 실제로 이 책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목차를 제가 캡처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목차입니다. 실제로 계열, 영역, 분야별 분류에 따른 전공 및 지역별 개설대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문사회 계열이라든지 경상 계열부터 시작해서 공학 계열까지 총 8개 계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계열에 그리고 34개 분야가 있어요. 이렇게 분야들 보이시죠? 이렇게 인문사회 계열에도 언어 계열, 인문 일반, 관광 운항 등등 이런 식으로 총 34개 분야가 다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어떤 학과 분야가 있다면 이 책의 목차를 통해서 먼저 시작해도 충분히 어떤 탐색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전문대학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간호보건 계열을 한번 살펴보면요. 간호보건 계열에는 총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호학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 계열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치기공, 치위생, 방사선, 임상병리 등등이 있고요. 실제로 그중에서도 간호학 분야에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을 제가 몇 개 가져왔어요. 근데 몇 개 가져온 겁니다. 실제로 전문대학에 80개가 넘는 간호학과가 있어요. 전국에. 그 간호학과들은 전부 다 4년제입니다. 4년제. 그리고 간호학 분야뿐만 아니라 치기공 분야라든지 치위생 분야의 이런 학과들도 지역의 대학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간에 희망 학과에 대한 어떤 관심만 있으면 그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어디 있는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학과를 탐색했으니까 그 학과가 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같은 QR코드예요. 대신에 거기 가셔서 이제는 여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전형 요강 일람표라고 되어 있어요. 전형 요강 일람표 한번 볼게요. 전문대학 수시 모집 대학별 전형 요강 일람표라고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이 전부 다 똑같은 기간에 전형을 실시합니다. 이 일람표를 한 장 넘겨보면
처음에 굉장히 큰 장판지 같은 게 나와요. 장판지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글씨도 작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전문대학 박람회 등등을 통해서 이 책자를 받게 되면 아주 조그만 책자입니다. 손바닥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이걸 펼쳐보면 거의 뭐 전지는 아니겠지만 전지의 절반 정도 사이즈까지 나올 정도로 큰 어떤 책자입니다. 그걸 펼쳐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학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좀 확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윗부분에 구분해 보시면 이렇게 전형 일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전형 일정은 뭐냐? 수시 1, 2차에 대한 전형 일정이 아니에요. 왜냐? 수시 1, 2차에 대한 전형 일정은 전국의 전문대학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 1, 2차 중에서도 대학별 고사, 즉 수시나 면접이나 실기와 같은 어떤 그 고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각 대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위치가 어디 있고 대표 전화번호 그리고 대학별 고사 일이라든지 합격자 발표까지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 지원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대나 대원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여기도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대신에 모집 시기별로 한 개 학과의 전형만 지원 가능하다. 제가 사실 이걸 가져오긴 했지만 첫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가져왔을 뿐이지 실제로 전문대학은 한 대학에 여러 장의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더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수시 1차와 수시 2차에서 실제로 정원 내와 정원 외에서 전형 보이시죠? 어떤 전형을 통해서 몇 명을 뽑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대학 학과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전형들도 살펴보셔야겠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라면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뭐냐면 전문대학을 지원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전형이 있어요. 그 전형이 뭐냐? 일반 전형과 인문계고 전형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일반 전형 또는 일반 고 전형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일반 전형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전형은 누구나 쓸 수 있다. 근데 인문계고 전형은 뭐죠? 인문계고 학생들이, 특성화고 전형은 당연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이 일반 전형과 일반 고 전형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각 전형별로 어떤 요소를 가지고 교과 100, 실기 80%가 들어간다든지 면접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서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 학과나 전형에 따라서 전형의 요소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전문대학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무조건 교과 100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실기를 실시하는 학과도 많고 면접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라면 당연히 전형의 평가 요소 정도까지는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자, 사실 전문대학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이 반영 방법 표는 꼭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대학은 전체 학과인데 간호학부와 물리치료학과를 제외하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그라미에 괄호가 돼 있죠. 이게 뭐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반영 교과를 보시면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몇 학기를 반영한다? 이 5학기 중에 한 학기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간호학부와 물리치료학부 제외했잖아요. 여기는 어떻죠? 역시나 5학기 중에 선택을 하는데 우수 4학기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대학 보실까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가 있는데 여기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네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괄호가 없죠.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에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의 일람표를 보실 때는 이 학생부에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살피셔야 돼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학생부의 최저학력 기준 반영,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인데 여러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학생부를 몇 등급 이상이라고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이 보통 어떤 대학이냐? 서울여자간호대학이라든지 삼육간호대처럼 간호 또는 보건계열의 전문 특화된 어떤 대학이라든지 또는 다른 대학 중에서도 간호학과만 따로 수능 최저라든지 학생부 최저를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학교에서 간호학과 중심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이 아니라
학생부 최저학력 기준도 거는 경우가 있다 정도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